우리나라 역사와 어떤 그 민족 정통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이 정부는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역사 파괴는 선을 넘은 것이 아니라 선을 지우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진짜 삐뚤어진 사고를 갖고 있는 후보자를 결국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제13대 독립기념관장으로 김형석을 결국 임명했습니다. 광복회가 강하게 반발했지만 임명을 강행했는데요. 그것도 장관은 해외 출장, 대통령은 휴가 중인 상황에서 속전속결로 임명됐습니다. 그럼 누가 한 거예요? 장관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니면 누가 임명을 했다는 거야? 이런 자리를 특별한 결재권자 없이 그냥 후보자가 있으면 비서관이나 무슨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아이고 뭐 안 계신데 굳이 뭐 결재받을 필요 있나? 내 직권으로 임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맡고 있는 게 독립기념관이라는 점에 더 화가 나요. 예를 들어 뭐 국립박물관 뭐 이런 일반적인 박물관이나 이런 거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어렵게 일제 식민 치하를 극복하고 독립을 이뤄낸 것, 그 새로운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진짜 많은 선열들의 희생과 노력들, 그리고 독립의 소중함, 국권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서 만든 게 독립기념관인데 그 독립기념관장에 한국은 없었다. 일본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속국으로 있다가 우리가 새롭게 나라를 만든 날이다, 그날이. 이런 개소리를 씨부리고 있는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다는 게 말이 되냐고. 관련된 이 사람 발언들, 대표적인 발언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작년에 보수단체 강연인데요. 이 공식석상입니다. 여기서 1948년 8월 15일에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다.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거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또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지금 장교를 기르는 육사에 꼭 이분이 가운데 와서 앉아 있어야 되냐.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나는 많은 뉴라이트 계열 애들이 왜 이 광복절을 건국절로 만들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묻고 싶어요. 왜 얘들이 그런 이들은 의도를 계속해서 하는가? 건국절을 주장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없었다. 그냥 일본의 일부였다는 거야, 우리가.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의 그 앞에 뭐 반만년 역사가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고 원래 우리는 이미 100년 전에 일본이랑 한 나라가 된 나라다. 근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새롭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차렸다는 거지. 그 얘기는 뭐냐? 일본 이전에 있었던 역사는 리셋이라는 거야. 그 우리가 일본에서 근원했다라는 부분 안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 얘기는 나중에 언젠가 일본으로 다시 귀속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이 건국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걔네들은 한반도 출신의 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 아닌 거예요. 외놈들인 거예요, 외놈들인 그놈들은. 거예요. 진짜 왜 철저하게 외놈들의 시각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놈들은 정당하게 대한민국과 일본은 조선과 일본은 과거에 한 나라였고 그 대한민국이 거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일본 땅에서 다시 만들어진 것이지만 언제든지 양쪽 국가가 합의만 보면 또다시 하나의 일본으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시발놈들아 이순신 장군은 뭐가 되고 그건 리셋해야 되는 역사인 거지. 그건 과거에 이 땅에 존재했던 지금의 대한민국과 상관없는 조선이라고 하는 과거 국가의 일일 뿐인 거고. 그러면 지금은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을 이유가 없겠네? 그렇죠. 그러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을 이유도 없겠네?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한민국 사람이다. 그 사람이 우리가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있는 선조다라는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왜? 이 나라는 원래 대한민국은 일본이었으니까.
그 일본이라고 하는 범위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까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언젠가 한반도를 다시 재통합해서 또 하나의 거대한 일본이 한반도에 생겨날 수 있다. 그렇게 복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새끼들은 이걸 건국절이라고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그 국가들을 보면 중국도 그렇지만 예를 들어 뭐 어디 지금은 산둥반도에 옛날에 뭐 연나라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있었다고 하면 연나라 후손들이 나서갖고 야 여긴 옛날에 연나라였고 그리고 지금에 있는 사람들도 연나라의 후손이니까 여기에 연나라를 세우자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치면 중국 정부는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그건 과거 국가일 뿐인 거고 지금은 통합돼서 그런 나라는 없어. 그냥 여기는 다 통일된 중국이야. 이런 식이거든요. 일본도 한국이 그런 역사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네 땅에 조선이라는 국가가 있긴 있었어. 근데 그 국가는 나중에 통일된 일본하고는 전혀 다른 국가고 그 통일된 일본이 니네의 모국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생긴 게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언제든 대한민국은 일본이랑 다시 합쳐질 수 있어.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경제도 귀속적으로 묶어갈 거고 국방 안보도 이제 우리가 함께 할 거고 외교도 우리가 앞으로 조약을 하고 함께 할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일사늑약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라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국방 관련된 결정, 안보 관련된 결정을 일본이랑 협의를 해야 되고 경제 관련된 모든 기득권이 다 저쪽으로 일본한테 다 헤게모니로 넘어가 있어. 일본 은행에 돈을 빌려갖고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 나라가 재정이 망해서 제2의 IMF가 와가지고 이제 사방에서 몰려드는 다른 나라의 부채 상환 요구에 외국인들의 부채 상환용을 못 견뎌. 그럴 때 우린 어디 가면 돈을 빌려? 일본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단계가 차츰 진행이 되고 있잖아. 그걸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저항감은 뭐냐? 저항적인 요소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반일 감정.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배달 민족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민족 정신이란 말이에요. 그걸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새끼들은 현행 대한민국은 건국을 한 거다. 일본의 영토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나라의 일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론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에다가 오염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화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계속 한일 관계가 친숙해지고 자연스러운 교류가 일어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는 어떻게 융합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부강해지고 경제적으로 강해지고 군사적으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일본이 망했을 때 우리가 일본을 복속해서 대한민국의 주변 도서로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부분은 난 그 부분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강력해지면 그리고 상대적으로 일본이 약해지게 되면 언젠가 한국의 미래에 한국의 국력에 일본이 굴복하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쟤네들은 너무 불리해. 자연재해도 많이 일어나고 경제적 생산성도 없고 자본도 없고 점점 기술이나 어떤 무역 경쟁에서도 한국에 밀려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야 이렇게 가게 되면 나중에 한국에 잡아먹힌다. 그 전에 우리가 한국을 잡아먹어야 돼. 라고 해서 지금의 일종의 역사 공정, 경제 침탈 이런 것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네들보다 힘이 약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친해질래야 친해질 수가 없는 국가인데 이러한 주장을 하는 놈을 독립기념관장에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뭐 항일 관련된 어떤 뭐 사료라든지 또 그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지 이에 대한 어떤 문화적 인식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바꿔놓으려고 할 거예요.
이 양아치가 하는 가장 큰 얘기는 뭐냐면, 5.18이나 제주 항쟁 이런 얘기들을 자꾸 역사에서 가르치니까 대한민국 청소년의 애국심이 떨어진다. 이게 뭔 말이죠? 작년에 서울 자유민주를 위한 국민운동 출범식에서 한 30분 정도 강연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역사를 가르치면 우리 아이들 마음속은 어떻겠냐.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서 이 나라는 참 나쁜 나라가 된다. 제주 4.3 사건을 봐도 그렇고 여순 사건을 봐도 그렇고 5.18을 봐도 그렇고 국군은 불쌍한 시민들을 학살한 나쁜 사람이 된다. 그래서 그런 국가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박정희가 국가의 반역자다. 그래서 빨리 갈아치워야 한다라고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질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르쳐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럼 어떤 나라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걸 안 가르치면? 갑자기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 수상을 추앙하고 일본의 국가에 통합되기를 바랄까? 우리 젊은 청년 애들이 우리는요 수없이 많은 고난을 국민의 힘으로, 백성들의 힘으로, 민초의 힘으로 극복해온 나라예요. 지난 5,000년 동안 한반도에 우리 민족과 같이 하는 이 민족 없이 단일 민족이 100% 어떤 혈통적인 단위는 아니더라도 공통적인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이 국가가 5,000년 이상 유지된 역사는요, 전 세계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그 역사적 전통을 밟고 5,000년째 살아오고 있는 나라가 이 나라라고. 그런 나라를 이 관장 새끼는 일본의 속국이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국가일 뿐이지 그 과거의 그 5,000년의 영광과 그 안에 있었던 동아시아 최강국이었던 한반도 고조선 고구려의 영광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국 놈보다 더 얄미운 놈이에요. 중국 놈들은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갖고 있는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부강해지고 그러한 그 고토 회복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게 되면 지들이 땅을 뺏길 거니까 두려워갖고 역사를 조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자체도 나쁜 짓이긴 나쁜 짓이지. 근데 외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우리 선조가 이전에서 국가의 기틀을 만들어준 국가고, 진짜 농사도 뭣도 없이 진짜 원시인으로 살던 수준의 국가에다가 문자와 기술과 각종 학문과 심지어 그 발달된 군사력까지 이 접목을 시켜갖고 지금의 국가의 틀을 만들어준 게 우리인데, 사실상 우리의 지배하에 정치적 지배하에 있어서 살아온 세월이 3,000년인데, 근데 겨우 지네들이 독립해서 살아온 게 500년, 1,000년 넘어간다고 지금 와가지고 모국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새끼들은. 얼마나 괘씸한 새끼들이냐고. 이런 새끼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광복절이나 이런 때 되면 그에 대한 어떤 항일 의식이라든지 과거의 어떤 우리 독립투사들의 어떤 일대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쯤이면 막 올라와줘야 돼. 옛날에 했던 영화들 다시 재방하고 막 김구 선생 영화나 뭐 암살 같은 전지현 나온 영화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종편이나 이런 데 올려면서 8.15 시즌 되면 늘 그래왔거든. 이번 시즌에 아무것도 없어요. 편성표를 보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알게 모르게 조직적으로 조금씩 뭔가를 흔들고 있는 듯한 느낌이 계속 든다는 거죠. 오죽하면 지금 용산에 일본의 밀정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이종찬 광복회장이 한 말인데요.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용산에 밀정 같은 존재 그림자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이번에 광복회장 임명자 같은 경우에는 이종찬 그 광복회장이 독립기념관 이 후보자 특히 이 사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어요. 특히 이종찬은 뭐
말로는 윤석열이 아버지라고 사적에서 호칭할 정도로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분 관계도 있고 뭐 정신적인 멘토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왜 민주당 출신 인사가 그렇게 엮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이종찬이 강력하게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윤석열의 개인적인 어떤 그 판단이라든지 그동안의 영향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밀정 새끼가 얘는 무조건 시켜야 돼. 얘는 꼭 필요한 일꾼이야. 얘는 역사학계로 따지자면 이종호 같은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강제로 밀어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주변에 있는 어떤 나쁜 어떤 의견들이라든지 비난 여론 같은 거 특히 모든 언론이 다 까내리고 있는 데 대한 여론만 해도 무시할 만큼 얘를 밀어넣고 있는 애는 얼마나 밀정이기도 하지만 용산 대통령실에서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고 있는 놈이냐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도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임명을 강하게 한 이 세력, 이건 김건희도 아니에요. 김건희가 직접 이거를 했다 그러면 아마 가갖고 임명장 줬을 그림을 만들었을 텐데 그것도 아닌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사실상 뭐 홍범도 장관 동상 철거나 지금 뭐 이순신 장관 동상 철거나 뭐 북부 이승만 논이나 지금 일본에 관련된 굴욕적 외교 같은 것들을 용산 안에서 뒷조정하고 있는 이 밀정이 누구냐라는 부분을 빨리 색출해서 얘를 단죄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난 이게 김태호라고 처음에 생각했거든요. 김태호가 이거를 직접 했나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김태호보다도 훨씬 은밀하고 훨씬 더 힘이 강한 놈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안보 쪽보다는 외교 쪽에 있는 게 아닌가. 외교부 관련한 쪽에 이 밀정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세력이겠죠, 세력. 그러니까 한두 놈이 아닌 거네, 그러면. 그렇지, 세력이야, 이거는 어느 세력. 한 명의 강력한 에이. 밀정이 아니라 세력이에요. 그 안에 있는 세력들, 뭐 경제를 세력. 담당하고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 일에서만큼은 조직의 힘을 모아가지고 결국은 밀어붙인 게 아니냐. 그거하고 똑같이 미국 외교협회 사람들로 늘 외교부 쪽 사람 꾸리는 거, 그 미국 외교협회 걔네들 목표가 그거거든요. 미국의 외교 정책은 우리가 결정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세력이죠. 그 세력이 윤석열과 함께 세력 장악에 나선 거지. 그리고 이 정권을 만드는데 뚜렷한 역할을 통해 그 지분을 인정받고 그 이후로 외교나 역사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 김건희의 터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막강한 일본의 자금력과 그렇죠. 영향력이 그 배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럼 이런 거죠. 일본 재단에 돈을 받은 사람들이 끈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일본과 연결된 사람들이 또, 저기 내 후배야 또는 이번에 누구야 이런 식으로 소개해주면은 그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카르텔이 형성이 된다고요. 그런 놈들끼리 높은 자리, 승진 자리.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불러들이고 나눠먹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여시제가 왜 여시제인데. 어디까지 청소를 해야 될지 이러다가 대한민국 인구의 5천만 정말 웃긴 중에 게 여시제에 관련된 여시제 인물이 민주당 당대표 하겠다고 후보로 나온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걔들은 그렇다니까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완주하잖아. 지지율 어. 1%도 안 나오는 새끼가. 완전히 이유가 뭐겠어요. 어쨌든 다 연결 고리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김두관을 뒤에서 뒷조정하고 있을 수도 있죠.